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었고, 예.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한국일보에서 안종범 전 수첩을 입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 속에서 수첩 내용들을 봤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뭐 회장님으로 사실상 뭐 그렇죠. 분리됐던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민원처리 반장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본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 때론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 갈등 속에서 예. 그렇게 회장처럼 민원처리 반장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여왕 내지는 뭐 공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게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게 또 본인이 아버지 시대에 보고 배웠던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나, 바깥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예. 박근혜는 유신의 여왕,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고, 그에게 어떤 자기 반성과 뉘우침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도 한 번도 기대했던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이었는데, 예. 감옥 안에서 몇 주 있었다고 해서 이 태도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박정희 시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랬죠. 네. 네, 사람을 죽이거나, 기업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예.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 특히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수행했던 일들, 예. 우리가 업무 수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한 일들이 지금 그것의 재판이었다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상 밖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좀 구치소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방금 한국일보 보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수첩을 보면은요, 박근혜 씨도 문제지만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까지 아주 많은 이른바 고위급 인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마치 조선일보, 특히 TV조선은 자신들은 처음부터 박근혜와 대척점에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폭로전에 앞장섰었지만, 예. 실제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세력이고, 네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받았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친박 의원들, 비박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새누리당 전체 세력들이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개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역자라고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봤던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어쩌면 지리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혹시 그 안에서 본인의 색깔을 바꾸고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갈아타면서 자신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세력들은 더더욱 나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정권에 또 빌붙어서 유사한 그런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눈을 크게 뜨고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런 범죄와 비리들을 잡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 드러났기 때문인데 예.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전 청와대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 네네. 그것이 뭐 언론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뭐 곳곳에 있을 텐데 예. 그 세력들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또 받는데요. 두 번 조사에서는 살살 잘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검찰 권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예. 우병우를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검찰 권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최근년에 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검찰의 그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병우 같은 사람이 구속된다면 뭐 혼자만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검찰의 뭐 각종 비리라든지 그 어두운 면들을 다 까발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도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을 거라고 뭐 저희가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들로서는 검찰 권력으로서는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 그런 정권이 되어설 것인지 어떤 선을 그들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촛불도 들고 광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 그것이 박근혜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을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들을 파헤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그 어떤 기로에 선 시점이 지금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는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했었다면 네네. 이제는 그냥 정권 교체, 그 다음 이제 정권 교체다 이것이 아니라 예. 교체된 정권이 어떤 정권일 것인가, 검찰까지 완전히 새롭게 도려낼 수 있는 곳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이 그려져야 예. 우병우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특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경식 그 서울구치소장이 예. 매일매일 무슨 문안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하. 계속 대통령 면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예. 특히나 일요일까지도 구치소장이 면담을 했다는 것은 예. 뭐 일 중독자가 아니라면은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면담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 그 구치소장 개인의 어떤 호감이나 아니면 예. 존경의 표시로서 예. 살피려고 했는지 예.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했는지는 예. 저희들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예.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검찰이 네네. 방문 조사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방문 조사보다는 네.
검찰로 불러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더 불러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지금까지의 태도, 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위해서는 예.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어떠한 배려나 예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을 만드는 게 더 예. 중요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경우에 예. 생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피의자와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저도 이런 견해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근데 너무 그런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면은 또 지지자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충성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예.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해가지고 예.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 다른 측면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고려들이 예. 이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예.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받았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뭐 친박 의원들, 비박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새누리당 전체 세력들이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개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역자라고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봤던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어쩌면 지리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그 안에서 본인의 색깔을 바꾸고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갈아타면서 자신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세력들은 더더욱 나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정권에는요. 우리 상상 밖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좀 구치소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방금 그 한국일보 그 보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수첩을 보면은요, 박근혜 씨도 문제지만, 뭐,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까지 아주 많은 이른바 그 고위급 인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마치 조선일보, 뭐 특히 TV조선은 자신들은 처음부터 박근혜와 대척점에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뭐 폭로전에 앞장섰었지만 예. 실제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세력이고 네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이런 생각 갈등 속에서 예. 그렇게 회장처럼 민원처리 반장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여왕 내지는 뭐 공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게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게 또 본인이 아버지 시대에 보고 배웠던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나, 바깥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예. 박근혜는 유신의 여왕,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고 그에게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었고, 예.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한국일보에서 안종범 전 수첩을 입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 속에서 수첩 내용들을 봤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뭐 회장님으로 사실상 뭐 그렇죠. 분리됐던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민원 처리 반장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본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 때론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래 어떤 자기 반성과 뉘우침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도 한 번도 기대했던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이었는데, 예. 감옥 안에서 몇 주 있었다고 해서 이 태도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네. 박정희 시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랬죠. 네. 네, 사람을 죽이거나, 기업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예.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 특히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수행했던 일들, 예. 우리가 업무 수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한 일들이 지금 그것의 재판이었다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었고, 예.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한국일보에서 안종범 전 수첩을 입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 속에서 수첩 내용들을 봤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뭐 회장님으로 사실상 뭐 그렇죠. 분리됐던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민원 처리 반장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본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 때론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 갈등 속에서 예. 그렇게 회장처럼 민원 처리 반장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여왕 내지는 뭐 공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세력이고, 네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받았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뭐 친박 의원들, 비박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새누리당 전체 세력들이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개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역자라고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봤던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어쩌면 지리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그 안에서 본인의 색깔을 바꾸고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갈아타면서 자신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세력들은 더더욱 나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정권에 또 빌붙어서 유사한 그런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눈을 크게 뜨고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뭐 기업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예.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 특히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수행했던 일들, 예. 우리가 업무 수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한 일들이 지금 그것의 재판이었다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상 밖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좀 구치소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방금 그 한국일보 그 보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수첩을 보면은요, 박근혜 씨도 문제지만 뭐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까지 아주 많은 이른바 그 고위급 인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마치 조선일보, 특히 TV조선은 자신들은 처음부터 박근혜와 대척점에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폭로전에 앞장섰었지만 예. 실제로 이들은 예. 그게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게 또 본인이 아버지 시대에 보고 배웠던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나, 바깥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예. 박근혜는 유신의 여왕,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고, 그에게 어떤 자기 반성과 뉘우침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도 한 번도 기대했던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이었는데, 예. 감옥 안에서 몇 주 있었다고 해서 이 태도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네. 박정희 시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랬죠. 네. 네, 사람을 죽이거나 예.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런 범죄와 비리들을 잡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 드러났기 때문인데, 예.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전 청와대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 네네. 그것이 언론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곳곳에 있을 텐데, 예. 그 세력들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또 받는데요. 두 번 조사에서는 살살 잘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권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우병우를 예.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검찰 권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최근 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검찰의 그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병우 같은 사람이 구속된다면 혼자만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네.